네, 저희가 다그마 파트노가 씨의 이제 발표가 있습니다. 사회 생태학적인 그 전환에 관련해서 저희가 저희가 온라인에서도 많은 그런 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그마 씨가 우리와 함께 이제 그 행사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해서 사회 생태적 전환의 수단으로서의 기본소득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아주 제대로 좋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이곳에 모시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다그마 파트노가 씨에게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예, 제가 독일 금융과세시민연합회에서 참여를 하면서 사회적, 상태적 전환에 관련한 그런 주제로 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포커스는 에너지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탁에서는요, 저기 독일 금융과세시민연합에서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은 어떤 뭐 개별적인 그런 돈, 어떤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교육, 케어, 보건, 물, 에너지, 이동성,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주거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그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사회가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실존적인 불안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이것에 굉장히 큰 그런 변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이런 서구 사회에서는요, 사람들이 그들의 가치가 노동을 통해서 그렇게 정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러한 것에 저희가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인간이라는 것만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가치관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그런 부의 분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금융투자에서 소비로 자금이 재분배되면 기후를 파괴하는 프로젝트에 투자될 수 있는 재정의 일부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해한 영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투자가 어떤 환경을 유해시키는 잠시만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이제 말이 끊겼는데요. 독일 내에서의 에너지. 네, 계속 진행이 될까요? 네, 독일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굉장한 에너지 위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산 가스의 수입을 중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에너지 섹터에서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스를 지금 쟁탈전이 프래킹 가스도 그렇게 살려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독일 상황이 견주어서 가스 공급을 위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여러 개 LNG 터미널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탁하고 독일 환경운동이 이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근데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에 더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인류가 직면한 사회 생태적 도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몇몇 프레젠테이션에서 또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지금 이 세션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구는 붕괴 직전에 있고 우리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기후재앙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년 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경고를 했지만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CO2 수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이 분야에서는 진전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전혀 진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기후 변화의 결과로 인해서 특별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환경 파괴에 가장 적은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자연재해에 그분들이,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그런 분들이 그런 자연재해, 가뭄 같은 그런 것에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서도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제가 들었는데요. 겨울에 난방용으로 돈을 써야 될지 먹는 용으로 돈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부족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달이 끝나기 전에 돈이 금방 바닥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생물 다양성의 손실, 자원 부족, 사회적 불평등 같은 이런 큰 도전에 인류는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광고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통해서 빈곤을 줄인다고요.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해서 또는 생태적 현대화를 통해서 자원 소비를 줄이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선전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많은 부분에서 실패로 이미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탁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점점 더 많은 활동가들이 이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독일에서 1년 전부터 연립정부가 집권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었죠. 특히나 녹색 땅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이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서 후진적인 개념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프래킹 가스에 의존하려고 하고 또 긴 공급망, 글로벌 착지 관계를 통한 에너지 공급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저는 그 소위 말해서 에너지 종속주의, 에너지 식민주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 에너지 전환을 우리가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2022년에 우리가 했던 논의가, 독일 정부에서 했던 논의가 25년간의 후진적인 에너지 논쟁과 사실 내용면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런 에너지 기술, 그러니까 원자력, 액화천연가스, 석탄 이런 과거의 기술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몇 4개월 만에 이 독일 정부는 LNG 터미널을 건설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었다면 그런 시간에 왜 태양광이나 풍력 터빈이나 그렇게 송전선,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시설에 그렇게 기술을 투자할 수가 없을까요? 그리고 에너지 저장하고 분산하고, 그러니까 탈중앙화죠. 그리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의 어떤 유틸리티나 에너지 그리드의 지방자치 단체의 재소유화에 대해 논의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의미해 보입니다. 공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기본 에너지 공급은 에너지 빈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벌써 15년 전에 우리 워킹 그룹 그 아탁 Enough for All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환경보호 단체들이 이러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최근의 연구,
지구를 위한 생존 가이드 Earth for All의 로마 클럽에 대한 연구, 로마 클럽에서 만든 연구를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 생태적인 전환에 관해서 아주 유사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기본소득과 탈성장 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에서는 현 상태로 계속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경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대한 도약만이 기후 붕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류는 아주 신속하게 2025년까지, 2050년까지 현재 코스에서 돌아서서 지속 가능한 세계로 가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환경이나 지구는 말만 한다고 말만 한다고 해서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필요한 그런 단계입니다. 네, 로마 클럽에 대한 보고서를 생존 가이드에 대해서 약 5개의 톤으로 세분화를 했지만 제가 개별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들께 제가 이 보고서를 읽어보실 것을 제가 권유해 드립니다. 이런 사회 불평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 소득을 통해서 전체 글로벌 차원에서 기본 소득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본 배당금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은 기본 소득에 가깝습니다. 물론 기본소득 혼자만으로 모든 걸 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죠.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프레젠테이션, 물론 기술적으로, 과세 정책적으로 많은 복합적인 정책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솔루션을 찾아야 되겠죠. 제 개인적으로 어떤 시장 차원에서의 솔루션이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케어 소사이어티 차원에서 저희가 서로서로 어떤 존재의 사회 구성원들의 존재의 어떤 그런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그들의 생계 수단을 보장함으로써 이런 케어 소사이어티가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에너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석 연료, 원자력의 연소는 환경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또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최종 저장소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서는 사실 물 수요가 가장 많은 분야가 에너지 공급입니다. 취수되는 물의 양이 거의 전적으로 98% 이상이 에너지 그 섹터에서 냉각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어떤 개방형 광산에서 연간 127억 세제곱미터의 물을 소비할 정도로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천 광산이 채굴로 인해서 지하수 수위를 낮추는데요. 이렇게 기후변화, 가뭄이 계속되면서 이런 물의 양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그리고 올 봄에 프랑스에서는요. 거기서 더 이상 원자력 발전소를 시키기에 물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독일 같은 나라에서 전력을 구매해야 했죠.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전 세계 에너지 생산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폭염, 가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수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소 냉각에 필요한 수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계 기상기구가 제네바에 경고를 했습니다. 또 폭풍 또는 기타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여러 지역의 기반 시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에너지 부문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인위적 손실, 네, 그리고 정부는 사실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세계는 2050년까지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쇄할 만큼의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1.5도, 전 세계적으로 합의한 1.5도의 온도 제한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그렇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WMO에서는 말씀을 하기를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배출량 감축이 30%만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50년까지 전력 수요는 대부분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고 WMO는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태양열, 풍력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는 다른 화석연료나 원자력의 그 전기보다 훨씬 적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 부족의 위험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날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15%가 물 부족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비율은 향후 20년 내에 2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화력발전소의 33%, 수력발전소의 11%가 물 부족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수력발전댐의 4분의 1과 계획 중인 발전소의 거의 4분의 1이 물 부족 위험이 중간에서 높은 단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럽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어쩐지 모르겠지만요. 유럽에서는 굉장히 원자력 발전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계 에너지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마치 청정 에너지인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물 부족 문제를 봤을 때에 이것은 절대로 친환경적인 그런 에너지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사회 생태학적인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일자리 감축,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전 세계적으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미 강조를 했듯이요. 모든 사람들이 사회 생태적 사회로 전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에너지 무상 기본 쿼터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사회 생태적인 그런 전환을 잘 이뤄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그마 감사합니다. 네, 테크니컬리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발표하신 내용은 잘 다른 한국 쪽에서 잘 들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말씀하신 것들을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연립정부가 현재 독일 내 연립정부가 사실 예전에 사회민주당에서의 그런 문제들, 주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내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고 한국에서는 근데 굉장히 네오리버럴한 그런 정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커멘트에서 사실 그런 대한민국에서의 정부를 가지고 지금 생각했을 때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정책을 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민이라고 합니다. 예, 먼저
기후위기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발표문은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해서는 기본소득의 도입과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 경제성장, 기술 진보, 생태적 근대화를 통해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면서 이와 동시에 기후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허구적이라는 것, 석탄, 석유, 액화천연가스를 비롯한 화석 연료와 원자력 발전에 계속해서 의존해도 된다는 생각이 인류의 미래에 재앙적이라는 것.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사회 생태적 전환이 시급히 요청된다는 것 등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질문 몇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소득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씀하셨던 일반적 기본 배당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혹시 전 지구적 기본소득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본소득과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에 관한 보충 설명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무상의 기본 에너지 할당량과 공공재원의 기본 에너지 공급이 같은 것을 뜻하는지, 일종의 기본 에너지 바우처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정책의 대상은 보편적인 것인지 아니면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 선별적인 것인지 등에 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일종의 기본 에너지 바우처를 뜻하는 것이 맞다는 전제하에 이어지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너지 빈곤은 크게 적정한 에너지 사용 가능 기준 에너지 빈곤과 부담 가능한 에너지 비용 기준 에너지 빈곤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적정한 에너지 사용 가능 기준 에너지 빈곤은 기본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수도, 조명을 포함한 전기, 냉난방, 취사를 포함한 도시가스 등 주택의 물리적 특성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생태적으로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제가 준비한 토론거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저로서는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해서 기본소득이 필수적이라는 것. 금민 소장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소득 분포가 더 평등해지고 기본소득의 지급 수준이 더 높아질수록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압박이 줄어든다는 것. 기본소득의 생태적 효과라 부를 수 있는 이러한 효과는 기본소득의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그 크기 면에서는 다소 달라질 수 있겠으나 재원 조달 방식과 무관하게 그 방향 면에서는 일치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생태적 효과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탄소세와 탄소 배당을 결합한 정책에 대해서조차 다양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탄소세와 탄소 배당을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사고함으로써 탄소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탄소 배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탄소 배출량을 늘리는 기제로서 탄소 배당을 바라보는 시각에 입각한 반론이 있습니다. 둘째, 탄소세가 내세우는 정책 목표를 고려해 보았을 때 탄소 세수 중 전부 혹은 적어도 일부는 탄소 저감 기술 개발에 활용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 당위론적 입장에서의 반론이 존재합니다. 셋째, 화폐적 효용뿐만 아니라 탄소 저감 기술 개발로 인한 탄소 배출 감소가 낳는 비화폐적 효용까지 고려될 경우에는 탄소 세수 중 탄소 배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더라도
탄소세 부과가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으며 탄소세의 역진성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에서의 반론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앞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가능한 반론들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기본소득의 생태적 효과에 관한 프레이밍, 정책 논증 구조 프레이밍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탄소세, 탄소배당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들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 의식, 태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해당 정책에 관한 개인이나 가구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해당 정책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관한 개인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미치는 영향이 큰지 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탄소세, 탄소배당 정책에 관한 개인이나 가구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계산하는 문제에서 실제로 개인이나 가구들이 이러한 계산에서 화폐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화폐적 측면까지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지, 고려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에 포함시키는지, 탄소세수 중 탄소배당의 비율이 달라질 경우 해당 정책에 대한 지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많은 질문을 하셨고요. 다그마 파트노가 씨가 많이 노트를 하셔서 질문을 기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몇 가지를 여기서 적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이 질문에 답을 할 것입니다. 마음껏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채팅룸에도 쓰시고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시 만납시다.